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표님과 좋은 곳에서 유튜브 촬영하러 왔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사업가가 망하는 이유, 이걸 모르면 사업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질문 드리고 싶어서. 일단 먼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놓고 보면 사업을 너무 쉽게 시작하는 것도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어렵게 하면 아예 시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하다 보니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사업을 이해했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손해나거나 위험 요소들이 너무 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사실 제가 봤던 대부분의 사업의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렇게 리스크 해지가 어느 정도 되면서 또 좀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결국 뭐가 문제냐면, 사업이라는 것도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업도 사람을 상대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이나 또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양보 없이 진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셨던 분들한테는 사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좀 굉장히 어려웠다. 저는 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나밖에 모르고 그냥 자기 이익만, 속셈만 챙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업에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해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득이 되면 모든 사람이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득만으로 쫓아가진 않거든. 사람은 자존심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씩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도 봤고,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약속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돈을 수령하는 거를 좀 늦게 수령을 했어. 그러면 수령하자마자 밑에 또 돈을 결제해줘야 될 것을 바로바로 결제해주거나, 직원들 급여를 먼저 주거나, 사업가로서 먼저 갖춰야 될 그러니까 선과 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과 후를 철동같이 지키시는 분들은 당장 여기서 좀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런 것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망가지면 그냥 다시는 못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나중에는 사업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나면 형사소송으로 들어온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함께하고 이윤을 보고 같이 손해보고 이래야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섣부르게 시작했던 게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2, 3년 지켜보고 겪어보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업에 들어가서 내가 굴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 흐름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거는 큰 흐름만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작은 디테일들이 엮어지고 쌓여져서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걸 참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에서 좀 망하시는 이유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섣부르게 판단해서 큰 흐름만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게 다다 생각해서 디테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만 생각해서 서로 상생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물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있어서 이런 시장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지 못해서 망했다, 또는 뭐 정책이 바뀌어서 금리가 높아져서 망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외적인 요인은 빼고 지금 스스로 자력으로 뭔가를 해나가면서 윤리 경영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없었을 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제가 해나가는 사업은 같이 상생해 나가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는 계속 채워줘야 되니까, 제가 미우면 그 사람이 절 채워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좀 계속 탈바꿈해 나가고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조언을 받고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섣부르게 어떤 지식의 부족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시작할 때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나 이제 시작해도 되겠다, 그 시작 지점은 기준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할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함께 할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 그리고 내가 이거 몇 개월 동안 손해를 볼 것을 예상을 하고 각오가 됐다 하면 그때 들어가도 되지만, 혼자 해야 되는 것은 겨우 막 40% 50%만 알고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의 종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예전에 설렁탕 사업을 하다 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다 알아서 음식점에 가면 그냥 농담 따먹기도 잘하고 제가 막 깔깔깔 웃어대고 좋아하니까 아, 나는 사람 관리를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서빙 하시는 분들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돈 10,000원에 따라서 오늘 그만두고 다른 옆집으로도 갑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재밌는 농담을 던졌는데 기분 나빠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 인력관리 전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것만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고집들이 너무 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 조금 짜대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다음부터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볼 때는 언제 시작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적어도 가장 큰 맥락에 있어서 한 70% 정도는 알고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을 인력을 쓸 때 내가 어느 정도 좀 자신 있다라고 하면 뭐 그때는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처음부터 완벽한 사업은 좀 없을 것 같고, 사업의 종류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식업도 있고요. 요즘 많이 하는 뭐 카페 개업, 그 다음에 무슨 뭐 소프트 회사 또는 뭐 자영업 하는 회사 또는 자기의 기술력 가지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직을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변호사나 의사인데 본인이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아. 그러니까 다 와봐. 근데 변호사와 의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서비스업입니다.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인데 서비스 마인드가 있고 홍보를 잘하면 좀 성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변호사인데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사기를 당해갖고 왔냐? 그거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의뢰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인데 와서 잘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셔서 아프신 겁니다. 잘 치료해드리고 다음에 또 오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약 발라주고 이거 됐으면 처방 좀 주고 이거 하세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인데 사람을 상대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사람을 잘 상대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된다면 누군가 한 명 세워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좀 약간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카페를 오픈한다라고 하면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자릿세 얼마냐,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냐, 옆집 인근에 카페 얼마 정도의 매출이 올라가더라, 이 정도 가지고 본인들이 경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커피 하나를 샀을 때 원두 값은 얼마고, 원두를 로스팅해서 오는 건 얼마고, 아닐 땐 얼마인지, 그리고 과연 이 로스팅이 사람들 입맛을 당기는지 안 당기는지, 맛있어서 오는 집과 그냥 공간을 제공해서 오는 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컨셉은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물류나 유통이나 그리고 또 이 마진율이나 세금이나 또 인력을 내가 어떻게 공급할 수 있고, 본인이 몇 시에 오픈을 해서 몇 시까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아르바이트는 몇 명 정도 쓸 것이고, 여기에 키오스커를 놓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수동 주문을 받을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판단할 수 있고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자금 흐름이 막혀서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사업이 좋고 나중에 들어올 돈이 많아도 당장에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의 유동성이 없으면 사업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몇 달치의 그 유동성 확보는 필수라고 봅니다. 급여 주고 임대료 주고 할 수 있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깔딱깔딱해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만약에 한두 달 매출이 안 오르면 거기서부터는 훅훅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두 달 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차용할 수 있는 건 뭐죠? 일수나 카드론을 대출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달에 영업이 정상이 되었어도 나는 손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카드론이나 일수에 대한 이자를 또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원금까지 변제를 해야 돼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나는 매출이 더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악순환으로 됩니다. 한두 달에 그 버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 금액만 손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차용함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더 나가고 원금을 또 변제를 해야 돼요. 무한정 연장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자금의 유동성은 반드시 갖춰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사업을 이해하는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때 머리가 조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업의 지분을 판매해요. 사업 지분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 중에 남는 돈을 갈라먹자. 그래서 얼마를 주면 이걸 운영비로 쓰고 갈라먹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건 좀 제가 볼 땐 적극적인 투자를 받으셔서 하시는 거니까 거기 장사가 잘 되면 또 좀 더 또 새로운 곳을 또 오픈하게 되고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거 다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 내 사업장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사업을 좀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예. 어차피 사업이라는 건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거니까 굳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사업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망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신 사람을 마냥 잘해준다고 말씀하신 건 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낀 거는 이겁니다. 정확한 상벌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해냈으면 뭔가 상을 제대로 주고 그건 내가 내 살을 깎아도 줘야 됩니다. 내가 한번 살을 깎으면 이것을 받는 사람한테는 두 번, 세 번 내 살 깎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진심을 본 사람은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상벌에 대한 지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야무야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런 거죠. 너 이거 하면 이 정도 해줄 테니까 이거 좀 해줘서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기도 잘 돼야 여기도 잘 되는데 여기 잘 될 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가 또 안 돼요. 그럼 사업주로서는 이 평균을 내다 보니까 여긴 잘 됐어도 평균 이하가 돼서 손해를 본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더 줄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거지. 그럼 이거는 이 사람과 상관이 있나요? 없는 거죠. 정확한 상벌을 제대로 줘야지. 정확한 상벌이 상생하는 첫 번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을 주면서 우리 스탁 옵션이라고 회사의 지분이나 뭐 이런 걸 좀 같이 줘서 이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같이 나눠서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손정희 회장입니다. 투자의 대가죠. 예. 그렇게 뭔가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지분을 줘서 운영하게 하고 또 사업주는 또 새로운 또 사업을 또 좀 진행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죠. 내 사업 왜 남 줘? 그냥 급여만 주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람이 싫으면 1억을 줘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익의 몇 %를 하는 만큼 띄워주겠다. 그럼 너도 같은 주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잘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이익이 점점 줄어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에게는 도전의 길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음식점 같으면은 매니저나 주방장에게 주고 그리고 오너는 약간 좀 빠져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완전히 빠지니까 아예 그냥 지분의 50%를 주는 겁니다. 그럼 자기 일이 돼서 그렇게 월급 받고 또 그렇게 또 가져가고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지분이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되면 월급도 좀 덜 받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구조들이 요식업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이렇게 상생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근로자로서의 입장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가 모든 근로자들의 고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 베네핏이 좀 있어야 된다. 정확한 일의 상벌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근로자는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사업주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가장 기본된 원칙이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꿈을 좀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꿈을 공유하지 못하면 사실은 파트너로서 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을 보면서 그냥 내 직원이다. 내가 월급 주니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는 없고요. 이제 같이 가는 파트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걸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니 사람들이 저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졌고 비즈니스가 좀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어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러면서 사업이 점점 성장해 가고 이런 모습들이 아 지금 이런 게 좀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상생을 해야겠다 하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나요? 네, 상생을 좀 해야겠다는 마음은 뭐 언제 딱 들었다기보다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요리사가 요리만 잘하면 결국 사람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마케팅을 잘하면 누군가가 또 전문가가 붙어서 뭔가 확 되잖아요. 이런 걸 생각했었어요. 저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잘하면 뭔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냥 기술자가 기술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기술자를 잘 운영하는 컨설팅 업자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들 잘 규합하고 이제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도 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기술은 대부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과 좀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겠다. 왜? 모든 사업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